네, 뉴욕 증시도 이제 곧 실적 시즌 돌아옵니다. 어떤 분석들 나오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 기자, 방금 전 증시 풀어지면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인데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하반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증시가 유독 좀 어려운 장이 이어져 오면서요.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월가에서는 뭐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무엇보다 이 실적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이 실적이 하반기 투자 흐름에서 키포인트다 이런 건데요. 더욱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 발표에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 월가에서 이번 실적 시즌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시점에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 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 실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대외적인 투자 여건이 투자자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이 지수가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예.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EPS, 즉 주당 순이익 그래프입니다. 올해 초에 $220 수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예. 지난 6월 13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는 $227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의미가요.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이익 수준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태까지 많이 빠졌는데 네. 기업들, 뉴욕 증시 기업들 체력을 보면은 오히려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올해 초와 비교해서 주당 순이익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예. 최근에 고점과 비교해서도 약 1%포인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 대비해서 20%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실적을 대비해서 지수가 인플레이션 등 이 다른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월가에서는 그래도 견고했던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 지수 하락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S&P 500 기업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특히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줬는데요. 이런 실적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S&P 500의 지수 하락폭은 더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반기도 장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지수 급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실적 시즌인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달 14일부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장 14일에는 JP 모간, 또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들을 위주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예. 그 뒤로 넷플릭스도 있고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이 밖에 메타와 테슬라, 애플 등 이 주요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증시 흐름을 뒷받침해줄 실적들이 나올지 이 월가의 관심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매도 투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 마이클 버리는요. 미국 증시 조정 아직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실적에 따라서 증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지금까지의 증시 조정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의 이익에도 압박이 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적 전망이 어떨지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좀 아쉽게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코멘트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골드만삭스는요.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S&P 500은 3,600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또 모건 스탠리도요. 보통 증시는 기업이 실적 하향을 하는 그 수준이 바닥을 치기 2주 또 3주 전에 저점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직 기업들의 실적 하향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전망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만 생각을 하고 하반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하향에 대한 분석들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줄 기업들도 좀 찾아봐야겠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월가에서 꾸려봤습니다.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는 쿠팡을 꼽았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쿠팡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 적자 폭을 크게 줄였고요. 또 제품 커머스 부문에서는 상각전 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를 버티고 또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도 선호주로 꼽혔습니다. 쿠팡 정말 의외고 또 반가운 소식이고 네. 다른 기업들은 또 어디를 추천했나요? 네, 도이치방크는요, 항공전자 업체인 이 허니웰이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 3분기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코웨는 현금 보유와 이익 수준이 좋다면서 이 메타를 꼽았고요. 예. 또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메리어트, 또 쉐이크쉑, 엑손모빌, 모더나 등 이 9개 기업을 꼽았습니다. 이 어려운 증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건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인데요. 예. 내일 개장을 앞두고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이 투자 기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2분기 좀 아쉽지만 뉴욕 증시 기업들 실적 하향 조정에 대한 흐름과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탄탄한 기업들 추천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